안녕 얘들아. 오늘 내가 너에게 소개해줄 책은 바로 이 조선을 놀라게 한 유상한 동물들이란 책이야.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소개해줬던 다른 이제 역사책들, 위인전 아니면 과학책들과는 다르게 어떠한 내용, 지식 같은 걸 전달하려고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이제 재미있었던 역사 속에 이제 어떤 동물들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 특히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역할을 한 동물들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야. 그래서 이 책을 너희가 읽으면서 되게 재미있게 그냥 즐기면서 읽었었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약간 역사 지식도 조금은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먼저 이 책의 목차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이제 동물도 다섯 마리가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코끼리, 두 번째 물소, 그 다음 잔나비, 낙타, 양, 이 다섯 마리의 동물이 등장해. 이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접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데려온 동물들에 해당하는데, 이 동물들 중에 내가 제일 오늘 소개해주고 싶은 동물은 바로 코끼리야. 첫 번째 나오는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에는 코끼리라는 이름을 불리지 않고 코길이라는 이름을 불렸어. 무슨 말이냐면 코가 긴 동물이잖아, 코끼리가. 그래서 코길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코끼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건 주로 이런 약간 되게 약간 된소리? 그러니까 이제 디귿에서 쌍디귿, 아니면 고에서 길이에서 끼리, 이런 식으로 바뀌는 이러한 발음들은 모두 다 임진왜란이 있는 후에, 전란이 있는 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다 이제 발음들이 강하게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마 코끼리라는 이름도 원래 코길이에서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한 신기한 동물로 해당이 됐어. 왜냐하면 덩치도 황소보다 몇 배는 크고, 또 먹는 양도 어마어마했고, 코가 이렇게 긴 동물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러한 이 코끼리라는 동물을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왕도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내온 선물로서 굉장히 신기해했던 게 사실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왕이 이 동물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말을 키우는 그러한 기관을 우리나라의 궁궐에 그것을 보냈어. 근데 과거에 그 기관은 이제 원숭이, 잔나비를 키웠던 경험도 있어서 굉장히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이렇게 보냈단 말이야. 왜냐하면 동물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지금으로 치면 약간 수의사나 동물원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왕이 코끼리를 거기로 보냈는데, 코끼리가 근데 거기서 진짜 처음에는 되게 잘 지냈어. 왜냐면 코끼리가 워낙 스트레스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동물이고, 또 이제 잘 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겼던 게 너무 음식을 많이 먹었던 거야. 그래서 너무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사람들이 이 동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이제 힘들어 하던 와중에 근데 이 동물이 너무 신기하다 보니까 전국을 통해서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제 서울을 통해서 점점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제주도 근처까지 소문이 퍼졌는데, 그 과정에서 소문이 점점 와전이 된 거야. 처음에는 무슨 이게 그냥 적당히 황소의 몇 배 되는 크기는 되는 동물이고, 코가 엄청 길다 이런 식이었는데, 나중에는 산보다 더 크며 눈이 보름달만하다 이런 엄청난 과장이 돼서 소문이 전해졌던 거야. 그래서 어떤 한 관리가 이게 왕을 왜 괴롭히느냐 해가지고, 왕을 감히 괴롭히냐 하면서 이제 코끼리를 찾아와서 욕을 했는데, 이 코끼리를 찾아와서 욕하다 보니까 코끼리가 화가 너무 난 거야. 그래서 그 관리를 머리를 치고 또 밟아서 이 관리가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를 처벌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 귀양을 보내기도 하고, 또 여러 군데 이렇게 살게 하다가 결국에는 코끼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있는 코끼리에 대한 소개야. 이것 말고도 이제 코끼리 말고도 다른 네 마리 동물들도 모두 스토리가 다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꼭 다 읽어봤으면 좋겠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주자면, 코끼리는 당시 지금 신기한 동물로서 외교관의 역할을 한 거야.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금 시대에도 외교관의 역할을 하는 동물들이 있어. 바로 판다인데, 팬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에 16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굉장히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야. 그래서 이제 팬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중국이나 일본 몇몇 군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러한 동물들을 보냄으로써 서로 간의 우정을, 나라 간의 이렇게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팬더 외교라는 말도 생겼을 정도로 굉장히 아직도 이런 외교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게 지금 과거에서도 조선시대에서 사용됐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그만큼 너희가 이게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고, 또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상징하는 그런 낙타 같은 동물들도 있고 하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너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알 수 있을 거야. 그런 의미에서 꼭 열심히 읽고 내가 만들어준 워크시트 많이 풀어보고 많은 동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럼 안녕.